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자신문 읽기의 신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유럽 중에서도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 출현을 한 것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시면 Unidentified drones reappear over Paris during night.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unidentified는 그쵸, 무인기 중에서도 정체불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확인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UFO라고 할 때 그 U자가 바로 unidentified를 줄인 약자입니다. 그 뒤에는 드론이 보이죠? 드론은 특히나 요즘에 영자신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무인기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드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확인 무인기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reappear라고 하죠. 파리 상공에 출현을 했다가 다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during night라고 해서 야간에 그런 비행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하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들어보시겠습니다. Unidentified drones reappear over Paris during night. Unidentified drones flew over Paris for a second night in a row, AFP reported, quoting police on February 25th. Authorities don't have the faintest idea about who operated the unmanned aircraft or whether the flyovers were hostile. A police source told AFP that witnesses and security forces reported at least 5 incidents overnight above central Paris. The latest mystery appearance of the drones grabbed attention as France is at a time of high vigilance after terror attacks in Paris in January. 기사 잘 들어보셨나요?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프랑스 파리 주요 지역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무인기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인기 비행이 최소 5차례 목격이 됐지만 파리 당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인기를 조종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Today's Keywords를 확인해 보시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Unidentified. Drone. For a second night in a row. Quote. Don't have the faintest idea. Unmanned. Source. Witness. Security forces. Overnight. Grab. Vigilance. 네, 지금 Today's Keywords를 살펴보니까요, unmann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인기라고 할 때 그 무인이라는 표현을 unmanned라고 부릅니다. 특히 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항공 용어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man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사람 혹은 직원을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u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되었고요. 또 unmanned라는 표현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조종되는 혹은 운영되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알려드릴 단어는 이제 grab이 있었는데요.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입니다. 붙잡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기사에서는 grab 다음에 attention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의 주목을 끌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s Keywords가 모두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제목은 아까 보셨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파리 상공에 나타났는데요. During nigh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밤에 그렇게 야간 비행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줄씩 볼게요. Unidentified drones flew over Paris 했습니다. 자, 지금 주어와 동사가 함께 나온 올바른 완벽한 문장이 등장을 했는데 그 제목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unidentified drones가 제목에 나왔던 표현이 주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identify가 원래
신원을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또 on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었고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할 때의 그 UFO, 그 U가 unidentified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미확인 무인기, drones가 flew over Paris 했습니다. 파리에 상공을 난다라고 했을 때 over를 많이 써요. 그래서 파리 위에 이렇게 도시를 굽어보는 것처럼 비행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 flew는 왜 나왔을까요? 이 동사는 fly의 과거형이죠. 날다라고 할 때 혹은 항공기가 비행하다라고 할 때 fly를 사용하는데요. 이 fly를 과거형으로 고치게 되면 flew가 됩니다. 자, 그래서 드론들이 목격이 되었는데 그 다음 부분 보세요. For a second night in a row 이렇게 나왔죠. 자,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표현인데 기억나세요? 연속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For a second night, 두 번째 야간 비행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밤이 지나고 나서 이틀 밤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목격이 되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도한 통신사가 AFP 통신사라고 reported, 보도했습니다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quote가 나왔는데 키워드에서도 들은 것처럼 인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고 할 때 quote ing 붙어서 quoting, 누구의 말이었냐면 경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police, 그리고 날짜 나왔죠. on February 25th. 그래서 2월 25일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국이 근데 이 도대체 누가 조종을 하는 거지? 몰랐다라는 표현 이제 보도록 할까요? authorities, 그래서 당국이 나왔고요. 원래 authority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권위, 권한 이런 의미예요. authorities라고 해서 복수형이 되면 당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 나왔는데 이 표현 우리가 핵심 표현에서 보실 거예요. Don't have the faintest idea 했습니다. faint는 원래 희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미한 아이디어조차도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런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About who operated the unmanned aircraft. 여기까지 볼까요? 자, unmanned는 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무인기들을 누가 조종하는 거지? operat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종하다도 있고요. 운영하다도 되고요. 수술하다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조종하는 걸까? unmanned라는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man 자체가 동사로 사람을, 인력을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배치하지 않은 이 무인기, aircraft를 누가 조종하는 걸까?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or 그리고 또 whether the flyovers were hostile 했거든요. 자, flyover라고 하면은 지금 명사로 쓰였죠?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이라고 해야겠네요. 나타났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flyover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특히 저공비행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인기가 출현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hostile. 자, hostile 역시 영자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적의라는 뜻으로 형용사로 쓸 때 많이 등장을 해요. 적군은 enemy죠. 그래서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적대심을 형용사로 표현할 때 적대적인이라는 의미로 hostile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hostil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발음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누가 조종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당국에서는 이게 지금 적군이 나타난 건지의 여부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죠. A police source told AFP that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sourc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source는 원천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소식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소식통이 AFP 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나가는 표현이 되겠죠. that 이하를 한번 보세요. Witnesses는 목격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의미로 법정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목격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security
security forces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ecurity forces, 키워드에서 보신 거 생각나세요? 치안부대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security는 보안, 또 안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이나 안보를 지키는 부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떻습니다 할 때 witnesses reporte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치안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reported at least 5 incidents라고 해요. 최소한 5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5번이나 목격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당국이 모를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 5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5번 이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overnight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overnight은요.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5번 이상 목격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above Central Paris 했네요. 파리 중에서도 central이니까 중심가가 되겠고요. above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over하고 비슷하게 상공에라는 의미로 썼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atest mystery appearance of the drones 이렇게 주어가 좀 길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latest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이 무인기의 출현은 이렇게 주어로 삼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 mystery appearance라고 했거든요. mystery라는 거는 알지 못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미스테리다 우리말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출현 때문에 grabbed attention 이렇게 나왔어요. 네, grab은 잡다라는 뜻이고요. 누구의 attention을 잡았으니까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의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자, 그 뒤에 나오는 as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becau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볼까요? Because. 왜 그럴까? France is at a time of high vigilance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t a time of가 나오면 무슨 시기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잘하게 짧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시면은 시간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 맥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기구나, high vigilance가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igilance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fter terror attacks in Paris in January 1월에 파리에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무인기 출현으로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할게요. Unidentified drones reappear over Paris during night. Unidentified drones flew over Paris for a second night in a row, AFP reported, quoting police on February 25th. Authorities don't have the faintest idea about who operated the unmanned aircraft or whether the flyovers were hostile. A police source told AFP that witnesses and security forces reported at least 5 incidents overnight above central Paris. The latest mystery appearance of the drones grabbed attention as France is at a time of high vigilance after terror attacks in Paris in January. 잘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들으실 때 내용을 알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귀에 들어오셨을 거고요. 또 표현도 새록새록 생각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today's 핵심 패턴인 key expression 살펴보시는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don't have the faintest idea. 바로 기사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작조차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faint가 뭔가 희미한, 흐릿한 이런 의미가 있어서 흐릿한 아이디어조차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요. don't have any idea. 알고 계신 표현이죠. 전혀 모르다. 혹은 아예 no로 바꿔도 되잖아요.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다. 혹은 faintest하고 비슷하게 최상급으로 써볼게요.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전혀 아무것도 모르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최상급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없어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겠어요? I have no idea who that is. 저 사람이 누구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I have no idea 쓰셔도 되겠고요. 말씀드린 다른 표현으로 응용하셔서 이 문장을 그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셨고요. 이제 Fun Facts로 넘어갈게요. Guest house in Korea. A guest house is a kind of accommodation similar to a hostel or an inexpensive hotel. It is typically a private home that has been converted for the exclusive use of guest accommodation. A guest house usually has no full-time staff. Its owner usually lives in an entirely separate area within the property. 이번 시간 Fun Facts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영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말로도 게스트하우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행자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특히나 요즘은 가정집을 개조하거나 아름답게 꾸며서 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는데 짧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영어로 또 설명할 수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in Korea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 guest house is a kind of accommodation 했는데요. 자, accommodation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는 단어죠. C가 2번, 중간에 M이라는 스펠링도 2번 겹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숙박시설이라는 의미예요. 숙소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하나의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similar to a hostel 이렇게 말했네요. similar to 하면 무엇과 유사한이라는 뜻이죠. similar는요. 꼭 to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similar to까지 외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hostel이라고 하면은 호스텔 이렇게 우리말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비싸지 않은 숙소죠. 저렴한 숙박시설을 가리킵니다. 이 호스텔과 비슷하거나 or an inexpensive hotel 했네요. 비싸지 않은 또 역시 저렴한 호텔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expensive 많이 알고 계시죠? 비싼, 값이 나가는 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in이라는 접두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반대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용사마다 접두사가 반대말 만들 때 붙이는 접두사 달라질 수 있어요. expensive는 on이 아니라 in을 쓰거든요.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자,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It is typically a private home. 자, typically는 typically 전형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의 집인데, 그쵸? private home인데 that has been converted. 개조를 했다는 뜻이군요. 변환하다, 개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개조를 한 민간 가옥, 개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개조를 했을까요? converted for 같이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개조를 했는데 the exclusive use of guest accommodation.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만 그렇게만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했다는 뜻입니다. 자, exclusive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사에서 exclusive 하면 특종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exclusive는 배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숙박을 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특징이 a guest house에는 usually has no full-time staff 했네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겠네요. 또 그 집의 주인이 같은 지역에 바로 그 구내에 건물 내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its owner 또 usually가 또 나왔네요. usually lives in an entirely separate area within the property 했습니다. property는 같은 영내 혹은 구내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진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국의 특징적인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영어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표현들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무인기에 대한 표현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